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부사 사과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사과 개화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좀 열매들이 이제 결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정이 다 돼서 열매들이 열리고 있는데 좀 또 이 시기에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 꽃이 다 지고 나면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된 것들이 보면 조금씩 이제 사과 모양으로 열매들이 이제 형성이 돼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사과가 이제 병충해 없이 잘 커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아침부터 이제 좀 살펴보면서 오늘 예방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이제 개화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수정이 잘 됐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다들 어 수정이 다 돼 있을 겁니다. 보통 꽃이 피면 한 5개 내지 6개 정도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요.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정도.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6개 정도 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되는데, 이 이제 적과라고 하죠. 이제 보통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꽃을 딴, 2주 전에 보여드렸던 건 꽃을 따는 과정이었고, 적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꽃이 핀 애들을 미리 이제 따줘서 영양분들이 이제 지금 열매 쪽으로 집중이 되게끔 해준 건데요. 일단은 사과는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년생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부사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 보면 초콜릿 색깔 가지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1년생 가지입니다. 작년에 커서 이게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새순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새순들이 나와서 나무 색깔로 굳어져서 초콜릿 빛깔 띠는 것들이 1년생.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회색으로 보이는 애들은 이제 벌써 이제 연식이 된 가지들이죠. 그래서 딱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1년생 가지에서는 하나의 그 사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적과를 해준다. 예, 이 5개 중에서요. 보통 5개, 6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애가 제일 튼실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애를 놔두고 나머지 사이드에 있는 애들은 다 적과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쪽가위로 이렇게 다 잘라주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딱 가운데 요 사과만 남게 되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가운데 있는 애가 이제 뭐 그 사이에 벌레를 먹거나 아니면 수정이 잘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운데 걸 따주고 사이드에 있는 것 중에서 튼실한 애를 이제 키워주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신경 써서 이제 적과 방법은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가운데 있는 애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따준다. 그래서 하나의 열매로만 영양분이 집중되게끔 해준다. 그러면서 1년생 가지에서는 이렇게 딱 보통 끝에, 끝에 있는 애만 남깁니다. 이렇게 맨 끝에 가운데 있는 애들은 다 적화를 해줬죠. 지지난주에. 그래서 영양분이 요 하나의 사과로만 집중되게끔 해주면 괜히 굵은 사과가 됩니다. 여기도 그렇죠. 1년생 가지는 이렇게 끝에, 중간에 있는 꽃들은 다 따주고 끝에 이렇게만 남겨놨죠. 여기서 이제 얘네만, 여기서 하나만 키운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굉장히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과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묵은 가지들, 2년생 이상 된 가지들에서 열리는 것들도 있어요. 보면 이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이거는 2년 이상 된 가지인데, 이런 데서 나온 애들은 웬만하면 다 키웁니다. 예, 이런 애들이 좀 굵어요. 이 굵게 크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애들은 다 키우고 웬만하면 좀 그 간격 유지만 해준다 하는 정도만 해주면 되고 1년생 가지들은 끝에서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다 따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게 요즘 좀 아침에는 좀 선선하고 싸늘하고 또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가 좀 그동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꽃을 피는 시기라서 뭐 약을 못 줬는데 보세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렇게 꽃이 펴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보면 여기 안에 다 갉아먹었죠. 이거 보세요. 벌써 이 벌레들이 꽃이 피는 시기에 꽃에 이제 알을 까고, 특히 이제 나방 종류들이 이제 알을 까고 요런 애들을 갉아먹어서 결국은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 쓸모가 없는, 뭐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그런 사과들이 이제 수정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요런 애들은 반드시 이렇게 다 따주고, 그게 가운데 거가 됐다고 하더라도 따주고 좀 키울 수 있는 것만 남겨놓고 다 제거를 해줍니다. 이럴 때는 사이드에 있는 애를 키우는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이제
적과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과는 금방 이제 방법 알려드린 것처럼 1년생 가지에선 하나만 남기고, 또 2년생 이상 된 가지에서는 웬만하면 키울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은 간격 유지만 잘 해주면서 키운다. 이것도 보면 2년생 된 가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얘는 훨씬 크죠. 알이 훨씬 큽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키우는 거예요. 저런 애들은 가운데 걸 남기고 나머지를 다 잘라 주겠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다 잘라서 요 하나만 키우면 얘가 엄청나게 이제 굵은 사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에 또 이제 새순들이 막 올라와요. 이제 보통 가지치기 봄에,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가지치기를 이제 다 해준 거거든요. 가지치기를 다 해주고 지금 새순들이 나오고 있는데 별로 이제 쓸모없는 곳에서 나오는 도장지들, 이런 새순들은 이렇게 다 꺾어줍니다. 이런 애들은 제가 키우지도 않을 거고, 키워봐야 그늘만 지거든요. 금방 이거 따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 있는 애들은 그늘 때문에, 예, 햇빛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잘 크지 않거나 당도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양분도 분산이 되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도장지들은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고,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열매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순이 나오는 것들은 이 순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 순을 받아야 또 이제 내년에 1년생 가지 끝에서 또 열리기 때문에 이런 순은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은 열매 열린 데서 바로 나오는 순은 따줄 건지 안 따줄 건지 판단하는 거는 그거를 키울 거냐 안 키울 거냐 그 판단으로 하는 거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새순에서 열매 열리는 데서 이렇게 끝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애를 키울 거냐 안 키울 거냐 판단을 해서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잘라주고 아니면 키우고 요걸 해주고, 가지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애들은, 도장지들은 불필요하다 그러면 제거를 해주는 거죠. 요런 애들 이렇게 보시면 도장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서 나오는 열매, 좀 꽃이 피지만 요 애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쪽도 이제 부사나무인데, 여기도 여기는 어제 다 제가 적과를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하나씩 남기고, 예, 다 적과를 해줬습니다.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이렇게 나와서 산책하면서도 이렇게 조금씩 해주면 그래도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반드시 해주는 게 좋고, 이거를 안 하고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알이 작고요, 나중에 사과도 잘 안 익습니다. 영양분이 흩어져요. 굉장히 이 사과나무도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영양분들이 흩어지지 않게 이제 해줘야 되고, 아침마다 저도 이렇게 나와서 보면 도장지 이렇게 또 자른 부분들에서, 단면에서 이렇게 또 새순들이 나오거든요. 요런 애들은 불필요하니까 이렇게 따줍니다. 그래서 영양분들이 요 애들은 뭐 제가 키울 애들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요 가지로 가서 이 열매한테 더 집중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 순치기 그리고 적과, 예, 이 방법들을 계속 해줘야 되고, 지금도 이제 제가 1차적으로 적과는 해줬지만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키우면서 알이 굵은 것들 중심으로 남기고 작은 것들은 또 과감하게 다 잘라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저도 이게 적과를 다 끝내고 나면, 여기 충남 예산입니다. 충남 예산 사과 유명하죠. 아침 기온은 쌀쌀하고 낮 기온은 25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갈수록 기온이 올라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많이 올라가기 시작할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병충해 방제를 잘 해줘야 돼요. 저도 사과나무는 지금까지 뭐 적과, 가지치기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1년 중에 가장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게 갈반병이에요. 갈반병이 뭐냐면 나뭇잎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다 떨어지는, 또 갈색 전문잎병, 뿅뿅뿅뿅뿅 이렇게 갈색 점이 이제 박히면서 잎이 나중에 다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균이 전파가 되는 건데요. 특히 비가 오고 나면 그 균들이 굉장히 전파가 심합니다. 바람에도 전파가 심하고요. 지금은 아직은 몰라요. 지금은 이제 막 새순들이 나오는 때라서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장마철로 접어들 때 이제 그 병들이 급속히 퍼지기 때문에 지금 꼭 살균제를 2주 간격으로, 지금부터 이제 수정이 끝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수정이 다 99% 끝났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그렇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살균제를 계속 2주 간격으로 해줄 겁니다. 예, 2주 간격으로 해주고, 장마철에는 뭐 짧으면 1주 간격으로 해서 아마 11월 수확 때까지 보통 13번 내지 15번 정도 병충해 방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이제 썩은 사과 벌써부터 이렇게 벌레들이 파먹고 그러는데, 이 해충들도 이제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담배나방, 애벌레들이 이런 데서 까고 파고 들어가 가지고 조금씩 갉아먹어요, 사과들을. 그리고 또 특히 장마철에는 더 심하게 그 구멍 난 곳으로 들어가면 그 또 사과도 고추하고 똑같습니다. 다 썩어서 이제 떨어지고 그러는데, 살균제, 살충제를 같이 섞어서 방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과는 병충해 방제를 비가 오기 전에 해주는 게 좋고요. 치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약을 사야 돼요. 농약방에 가시면 예방약을 달라고 해야지 치료제를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꼭 말씀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예방약을 달라고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계속 소독을 해주셔야지, 다 병이 걸리고 나서 치료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방약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하시고, 살충제도 담배나방 종류들, 특히 담배나방, 그리고 진딧물, 좀 있으면 이제 진딧물도 참고를 할 거예요. 그런 약들 같이 섞어서 해줘야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충제, 살균제는 반드시 해가 뜨기 전 또는 해가 질 무렵에 해서 약해를 입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짧고 굵게 오늘 사과나무 지금 적과부터 이 수정이 끝나고 난 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서 드릴게요. 적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석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작위로 나오는 가지치기 한 부위의 단면에서 나오는 무작위로 나오는 순들은 키울 거 아니면 다 따줘라. 저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거 이제 저런 거 다 따줄 거예요. 순 따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병충해 방제 지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일주일만 늦어도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해줘서 수정 끝나자마자 해줘서 병충해 방제를 예방을 반드시 하면 이미 시작부터 좋은 출발을 하게 되니까 꼭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계속 사과나무 키우는 것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